저희가 이제 11월부터 계속 통증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팔꿈치의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팔꿈치 통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혹시 뭐가 있으세요? 이 중에서 좀 아파본 적 있는 분 계세요? 여기는 없으신가 보구나. 얘는 어깨 지난 시간이었는데 아깝다. 네, 지난 시간 거 저희가 계속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어깨동무 한의원 검색하시면은 필요한 내용들 혹시 이렇게 찾아가지고는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팔꿈치의 통증에 대해서 할 거고요. 팔꿈치 통증도 다양한 원인 때문에 다양한 병증들이 있습니다. 근육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우리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다가 신경에 눌려서 나타나는 각종 저림증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좀 드물기는 하지만은 인대가 염좌를 당하여 인대가 삐거나 팔꿈치도 삐거나 혹은 파열이 되는 경우도 우리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상들이 있죠. 다음에 관절 문제도 그렇게 크게 잘 나타나는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관절에도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고 혹은 탈구가 되거나 이렇게 팔꿈치가 빠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아주 드물게 또 이 뒤에 있는 주두저맥락 같은 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구별하는지 감별 포인트랑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팔꿈치 관절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 뼈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탁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하기 때문에 팔을 필 때 딱 걸리죠. 그래서 180도까지 펴지고 구부러지는 거는 자유롭게 이제 구부러지고 그래서 요 뼈 때문에 이게 펴지는 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관절이 이제 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는 게 완전히 다 안 펴지고 딱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은 다 이제 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요거를 보면은 요골두가 이렇게 동그랗게 옆에 붙어 있는데 이 팔꿈치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들도 팔꿈치 쪽으로 가서 붙어 있고요. 어깨를 움직이는 관절 근육들도 팔꿈치 쪽으로 가서 붙어 있어서 이 어깨나 손목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팔꿈치의 특징은 아까도 봤듯이 뼈 두 개예요. 여기는 뼈가 하나고 여기는 두 개예요. 우리 닭 날개 뜯어 먹어 보면은 닭도 그렇죠. 날개뼈가 두 개짜리 있고 뼈 한 개짜리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닭봉이고 여기가 닭 날개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는 네, 닭날개 비유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팔을 이렇게 꺾을 때하고 필 때하고 이게 X자로 접혔다가 펴졌다가 요 관절 아까 요 골두가 동그랗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요 관절 위를 이렇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작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되게 좀 불안정해요. 왔다 갔다 그냥 미끄러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팔을 잡아 당기다 보면은 이렇게 푹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들 막 이렇게 아이들 치러 안 갈 거야 하면은 엄마가 일로 와 이거서 탁 잡아 당기잖아요. 그때 아이가 힘으로 버티고 엄마도 일로 와 하고 버티다가 아이가 팔이 푹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팔이 빠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일까요? 못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려고는 아프니까 아이가 팔을 뻗으려고도 안 하고 좀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팔을 구부려 가지고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 휘어주는 이런 정도 정복술로도 간단하게 정복이 가능한데 이거가 좀 불안하시거나 그러면은 가까운 정형외과나 한의원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팔꿈치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질환은 바로 이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죠?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잘생긴다 그래가지고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정확한 병명은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고요. 다음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골프 치다가 뒷땅을 치면서 여기가 자꾸 부상을 당한다 그래가지고는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병명은 주관절 내측 상과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손목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 손목을 젖히는 근육이 바깥쪽에 가서 붙어 있고요.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이 이 안쪽에 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는 분들, 특히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계속 손목 쓰고 칼질하고 이러는 분들, 혹은 이렇게 망치질 같은 거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손목을 자꾸 쓰다 보니까는 이제 이 근육이 단축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를 자꾸 잡아 당기는 장력이 발생이 되니까는 요 커다란 데에서는 크게 문제가 생기질 않는데 이 뼈하고 붙어있는 자리가 가장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말짱하게 깨끗해야 될 근섬유들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여러 가닥 이제 찢어지면서 이렇게 상처가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겼다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 망가졌을 때 공사해서 고치는 것처럼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이 됐을 때 이거를 공사하는 작업이에요. 자, 자꾸 움직여야지 빨리 나을까요? 가만히 있어야 빨리 나을까요? 움직여요.
움직여야 빨리 나요. 제발 좀 제가 그래가지고 자꾸 이거를 강조드리는 게 자, 모든 상처들은 아물어요. 근데 상처 난 데를 자꾸 움직이게 되면 상처가 아물까요? 더 벌어질까요? 더 벌어지죠. 그래서 운동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상처가 났잖아요. 그 지금 막 찢어져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아물 텐데. 그래서 어떤 정형외과에 가면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 2주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무는데 이게 이 정도 문제가 생기려면 평소에 손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럼 나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나보고 그러면은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제 팔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게 참 안 나요. 자,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 붙었어요. 그냥 뭐 염증도 아니고 어디 관절염도 아니고 테니스 엘보. 이름이 특별하죠. 자, 이름이 특별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 고질적이라는 얘기예요. 악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악질적이니까 거기다가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명이 붙어있는 병증들은 다들 좀 잘 안 낫는 병들이에요. 왜? 자꾸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정형외과에 가면 이걸 아예 기부스를 시켜버리기도 해요. 한 2주 정도 못 쓰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상처가 다 아물어가지고는 회복이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씩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테니스 엘보를 치료를 하는데 정형외과에 가면 이제 뼈 주사를 놔줄 때가 있어요. 뼈 주사라는 게 우리가 특이암 시놀론, 데포메드롤이라고 하는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에요. 스테로이드가 하는 역할은 아까 염증이 나쁜 거라 그랬어요, 좋은 거라 그랬어요?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공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공사해서 고치고 나면은 다시 말짱해질 텐데요.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불편함이 생겨요. 공사를 안 하면 차라리 소란스럽지도 않고 좀 평온할 텐데 근데 염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프고 쑤시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 가가지고는 뼈 주사를 하는데 뼈 주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공사를 바로 중단을 시켜요. 공사를 중단시키니까 이제 불편함이 사라져요. 자, 염증을 바로 염증 반응을 중단을 시켜버리는 주사가 이제 뼈 주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져요. 근데 회복이 됐나요? 문제가 회복된 건 아니에요. 공사를 중단시켜 놓으니까는 이제 복구해야 될 거를 복구하지 않고 방치가 됐으니까 그대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더 심해지죠. 더 심해져서 이제 공사가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우리 몸에서 다시 그거를 고치려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전보다 더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더 아파져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통증이 안 느껴지니까 내가 나았었는데 또 재발했나 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디를 가요? 정형외과에 또 가요. 왜? 그때 한 대 맞았더니 몇 개월 동안 멀쩡했거든. 괜찮았거든. 그래가지고는 또 가가지고는 또 그 주사 그때 맞았던 거 놔주세요 하니까는 또 맞고 나니까 또 어때요? 또 안 아파. 야, 이제 괜찮네. 좋아졌네. 라고 또 이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다시 아파질까요? 안 아파질까요? 다시 재발이 되는데 그때 재발되면 더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더 많이 아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들을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런 거예요.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 1년 뒤에 어떤 예후가 나타나는지 요거를 이제 그래프화한 건데 통계를 내봤더니 제일 먼저 제일 밑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거는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예요. 하니까 한 반년 지나니까 한 80% 정도 나와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80% 정도 나은 채로 이제 회복이 됐죠.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한 80% 정도를 회복이 되는 게 이제 테니스 엘보예요. 자, 이 위에 그래프 조금 더 빨리 치료되는 것 같지만 뭐 거의 뭐 거기서 거기죠. 이게 뭐냐면 열심히 이제 물리치료 받고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한 90% 정도까지 회복이 되죠. 자, 이제 특이적으로 봐야 될 게 이 그래프예요. 어때요? 바짝 좋아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뼈 주사 맞았을 때. 근데 3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원위치가 돼요. 치료 안 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1년 롱텀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차라리 치료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생겨버려요. 이게 뭐냐면 공사를 중단시켰더니 통증은 사라졌는데 공사가 중단돼서 나아야 될 게 안 나니까는 나중에 가보니까는 훨씬 더 심해져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뼈주사 맞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조직이 많이 와해가 돼가지고는 나중에는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져요. 하니까 그런 종류 치료는 안 받는 게 좋고요. 주사 맞을 때 좀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뿌연 빛깔이 나요. 왜 뼈주사라 그러냐면은 뿌연 빛깔, 우유 빛깔처럼 뿌에서 이게 뼈가루 같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뼈주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주사를 맞는데 그런 종류의 주사를 맞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좀 거부하고 내가 조금 더 좀 회복시켜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 손목을 쓰는 근육의 힘이 자꾸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를 딱 묶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달이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팔꿈치 보호대를 하시는 게 두 종류 보호대가 있는데요. 방금 같은 테니스 엘보에는 오른쪽으로 해야 될까요? 왼쪽 거로 해야 돼요? 어떤 보호대를 해야 될까요? 자, 오른쪽. 자, 왼쪽. 왼쪽. 방금 보여드렸는데도 그러시네요. 자, 팔꿈치 이게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힘을 여기서 차단만 시켜주면 돼요. 근데 여기가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상처 난 데를 직접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죠. 해서 테니스 엘보에는 아까 그런 보호대가 아니라 이런 보호대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팔꿈치가 삐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하지는 않은데 저렇게 딱 짚다가 팔꿈치가 꺾여서 이 안쪽이나 외측에 있는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자, 이때 이 인대가 늘어났을 때 그때 하는 보호대가 방금 봤던 그 기다란 팔꿈치 전체를 다 감싸는 보호대고요. 이런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에는 여기만 딱 묶어주는 그런 종류 보호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엘보에도 이렇게 염장에 쓰는 보호대를 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아요. 피도 안 통하게 만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대가 파열이 되는 경우들인데 이거는 이제 운동선수 투수들 많이 나타나죠. 투수들 중에서 이렇게 가끔 뉴스에 나오죠. 류현진 선수도 팔꿈치 인대 부상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공을 하도 던지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인대가 이제 찢어지게 되고 관절들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 관절도 흔하지는 않지만 왜 흔치 않냐면 관절염이 우리가 관절염이 잘 생기는 부위는 체중을 실는 고관절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는 관절염이 생기기가 쉬운데 팔꿈치는 압력을 그다지 많이 안 받잖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흔하지는 않죠. 하지만 관절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잘 안 구부러지는 것도 잘 안 구부러지고 펴지는 것도 잘 안 펴지고 모든 방향으로 좀 관절에 제한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다양한 신경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기 때문에 팔을 움직이다 보면 그 신경들이 이렇게 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팔 밑으로 해서 새끼손가락만 이렇게 저리저리 저린다든지 아니면 엄지 쪽만 이렇게 저리저리 저린다든지 자, 이게 중풍 때문일까요? 아니죠. 중풍 때문이다 그러면은 팔다리 전체가 다 저리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이렇게 한 군데만 저리거나 하진 않아요. 디스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디스크 때문에는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해가지고 팔까지 쭉 내려오지 이렇게 손만 저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손만 저리거나 이렇게 손가락 한쪽만 저리거나 하는 거는 대부분 이 팔꿈치를 지나서 내려오는 신경들이 요 근처에서 눌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를 찾아가지고는 풀어주면은 바로 그런 증상들은 또 회복이 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큐비탈 신드롬이라는 건데 이 팔꿈치 안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팔꿈치를 피고 있을 때는 이 신경이 그대로 잘 지나가는데 팔꿈치를 딱 구부리고 있으면은 여기서 탁 눌려가지고는 저리기 시작을 해요. 보통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할 때는 팔을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문제는 주로 밤에 나타나요. 밤에 자면서 우리 어떻게 자요? 이러고 자거나 이러고 자거나 다 공통점이 뭐예요? 팔을 구부리고 있죠. 구부리고 있는 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두 시간 지나면 이제 여기서 저리저리하고 혹은 내 손이 아니야. 갑자기 자다 깨봤더니 손이 내 손이 아니고 마비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요. 뭐야? 풍이야? 중풍이야? 하는데 중풍은 뭐라고요? 팔다리 전체가 다 저릴 때. 그때 그게 중풍이지 손 하나만 저리고 여기만 저린다고 해서 그래가지고는 중풍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뭐 가끔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두 점액낭이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우리가 점액낭이라는 건 이런 기름 주머니예요. 우리가 팔꿈치 같은 거 이렇게 벽 같은 데 잘 쓸리잖아요. 그 다음에 대전자 같은 데 옆으로 누워있다면 이런 데 바닥에 잘 쓸려요. 이런 복숭아뼈 같은 거 우리가 책상 다리하고 있으면 바닥에 잘 쓸리잖아요. 계속 쓸리다 보면 피부가 빵꾸가 나죠. 그쵸, 빵꾸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빵꾸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는 스펀지 같은 기름 주머니가 하나씩 들어있어서 그런 데가 다른 데 닿더라도 이렇게 손상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이런 보호대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가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이렇게 볼록 나오죠.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통증도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주사기를 집어넣어가지고는 쪽 하고 빼내면은 또 바로 회복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꿈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증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조금씩은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자, 팔꿈치가 내가 아프다 혹은 주변에 팔꿈치가 아픈 사람을 발견했어.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깨동무원이요. 그렇죠. 저희 어깨동무원위원회 이렇게 같이 어깨동무하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다음은 또 알아서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